다음에 설명드릴 증상들이 사시사철 혹은 특정 계절에만 있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걱정하고 소아과로 와주셔야 합니다. 눈물이 코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눈이 붓고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명확하게 진단이 되면 치료는 먹는 약이 아니라 1번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표쌤의 진료실의 표진규입니다. 아이는 맨날 코를 달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감기다, 여기서는 비염이다 이렇게 설명 듣고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도대체 소아과 의사들이 어떤 걸 보고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건지, 비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가시죠.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시사철 증상이 있는 통년성 비염과 특정 계절에만 딱 비염이 있는 계절성 비염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증상들이 사시사철 혹은 특정 계절에만 있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걱정하고 소아과로 와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증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입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릴 때 나는 콧물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감기보다 훨씬 오래 가고 그리고 눈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아이들은 눈을 간지러워서 비비고 눈이 붓는 증상이 코 증상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이라는 거는 원래 눈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눈 안쪽을 거쳐서 코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 때문에 코가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면은 눈물이 코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눈이 붓고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코막힘은 특히 밤에 심해가지고 구강호흡이나 코골이 그리고 수면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잘 때 코가 막혀가지고 많이 막 보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코를 위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콧등에 수평으로 주름이 잘 생기게 되고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또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몇 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면 소아과에 오셔서 진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좀 속상한 얘기기는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큽니다. 부모님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알러지 성향을 물려받은 아이가 특정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알러지 비염이 팍 폭발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가 진먼지 진드기를 만나게 되면 비염이 시작되는 것이고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화나는 꽃가루를 만나게 되면 콧물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전적으로 알러지를 물려받는 거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그런 원인 환경을 피해줄 수만 있다고 하면 비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좀 있겠죠. 보통 증상이 의심돼서 병원에 오신다면은 문진과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드립니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보다는 조절을 해준다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거예요.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코 막혀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는 것이 비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게 알레르기 비염이 명확하게 진단이 되면 치료는 먹는 약이 아니라 코에 뿌리는 비강 스테로이드제가 1번 치료입니다. 의사들 시험 보는 국가고시에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기만 하면 문제도 안 보고 정답은 사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부터 고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강내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비염 있는 아이들 병원에서 한 번씩은 코에 뿌리는 약을 처방받아서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올바른 방법으로 쓰지 않아서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는 쓰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충분한 기간을 매일같이 써줘야 됩니다. 사실은 일주일 정도만 썼을 때는 아무런 효과도 못 느끼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효과가 없어 보여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히 뿌리는 약을 매일같이 써주시게 되면은 코가 점점 편안해지게 되고 증상이 좀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이제 알러지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봄 시기에만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거고 사시사철 비염이 심한 친구들은 한 2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길게 뿌리는 약을 처방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사용 방법도 좀 올바르게 쓰셔야 되는데 코에 넣고서 바로 그냥 뿌리는 거가 아니라 살짝 바깥으로 비틀어 가지고 쏴주셔야 됩니다. 코의 안쪽으로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코 가운데 중격에 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코에 넣고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뿌려주는 거를 정확하게만 써주신다고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부작용은 사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는 다른 스테로이드와 다르게 1년 내내 써도 부작용이
부작용이 크게 생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비염 치료는 코에 뿌리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말고도 씹어먹는 몬테루카스트정이나 먹는 항히스타민제 등등 쓰는 약은 많고 의사마다 또 처방하는 방법도 되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앞선 비강내 스테로이드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좀 추가적인 치료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인데 약만 먹어보신 적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오랫동안 써보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일 때는 약 말고 환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진먼지 진드기 타입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 카페트나 러그 같은 것은 치우는 것이 좋고 베개나 이불, 인형 같은 것들은 자주 세탁을 하고 살균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유행 시기에 마스크를 열심히 잘 끼고 나가주시고 집에 와서는 옷을 바로 벗고 빨래통에 넣은 다음에 샤워를 해서 몸에 묻어있는 꽃가루들을 다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아요. 약을 쓰면서 이런 환경적인 관리까지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지도 모르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조절이 아닌 거의 완치가 되는 알레르기 비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다 가능한 거는 아니고 진먼지 진드기가 양성인 환자만 가능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답답하셨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가 꽉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매일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로 속이 좀 미어 들어가잖아요. 비염에 좋다는 온갖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이는데도 증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크게 조절되는 것 같지도 잘 않을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비염을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 주시면은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치료를 열심히 받아봐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비염 괜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저 표진규 원장이 진료실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우리 아이와 부모님들을 위해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진료하는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